베라티의 프로필상 피지컬은 키 165cm, 몸무게 60kg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축구가 신체 사이즈라는 종목이 아니라지만 여러분은 축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마르코 베라티는 월클이다 라는 것에 동의하실 겁니다. 소속팀이 프랑스 리그 1에 있다는 것과 포지션의 특성상 화려하지 않아 저평가되거나 덜 주목받는 경우도 많죠. 그러나 현역 미드필더 중 그 누구와 비교해도 베라티는 꿀리지 않습니다. 워낙 일군 경험이 오래된 선수라 이제는 베테랑에 가까운 나이가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92년생으로 아직도 만 29세, 한창 전성기의 나이. 이탈리아 출신으로 2008년 16세에 불과한 나이에 자국 클럽 페스카라 칼초에서 1군으로 데뷔했습니다. 그리고 데뷔하자마자 포스트 피를로로 불릴 정도의 활약을 보여주자 세리에 A B클럽들 사이에 베라티 쟁탈전이 시작됐죠. 그중 단연 리그 1강 유벤투스행에 근접했었으나 당시 새롭게 떠오르던 경쟁자가 있었으니 바로 파리 생제르맹이었습니다. 12-13 시즌 전후 본격적으로 천문학적인 오일머니가 투입되기 시작한 파리는 향후 10년 이상 중원을 책임져줄 자원으로 베라티를 점찍었고 결국 하이제킹에 성공! 결과론적으로 현재 딱 10년 차를 맞이한 베라티의 활약을 생각해볼 때 당시 파리 수뇌부의 판단과 눈은 정확했습니다. 베라티는 당시 질라탄, 티아고 실바, 마투이디, 라베찌, 하비에르 파스토레, 티아고 모타 등의 신규 멤버들과 함께 파리의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만들어가게 됩니다. 5년의 장기 계약 후 데뷔 시즌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하고 핵심 미드필더로 활약하기 시작한 베라티는 점차 월클로 성장해갔고 그 모습에 다른 빅클럽들이 거의 매 시즌마다 러브콜을 보내왔죠. 그 중에서도 라리가의 두 거함이 모두 손을 내밀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레알 마드리드의 오퍼는 본인이 직접 거절했지만 16-17 시즌의 바르셀로나 이적설은 꽤나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이 시즌에는 특히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파리가 바르샤를 상대로 홈경기 4대0 승리 후 원정 경기 1대6 대패를 당하며 탈락한 누캄프의 기적 희생양이었고 베라티는 직접 필드에서 이 참사를 겪으며 마음의 동요가 있었던 듯 보였기 때문이었죠. 바르샤는 직접 자신들을 상대로 한 베라티의 플레이를 지켜본 뒤 이니에스타의 후계자로 베라티를 원했고 베라티 본인도 역시 바르샤행을 강력하게 원한다는 사실이 확실히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파리는 이에 절대 응할 생각이 없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는데 베라티의 에이전트가 파리의 반대로 인해 베라티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해버렸다가 집중 포화를 맞게 됐죠. 베라티는 이 사태에서 직접 사과를 전하며 에이전트를 해임했고 파리에 남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베라티는 결국 이 이후에도 파리에서 미드필더의 핵심으로 활약했고 비록 부상이 좀 잦은 편이었지만 필드에서는 자국 리그는 물론 챔피언스리그에서 만나는 그 어느 빅클럽의 중원에도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죠. 베라티가 활약한 12-13 시즌부터 20-21 시즌까지 파리는 단 2시즌을 제외하고는 모두 리그1 우승을 차지했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4강과 준우승을 경험했으며 이제는 우승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빅2는 파리라는 팀과 구성원 모두에게 가장 간절한 염원이기도 하죠. 파리로 이적했던 12-13 시즌 베라티는 2012년 8월 잉글랜드전에서 국가대표로 데뷔했습니다. 그러나 유로 2012 명단에 포함되지 못했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엔트리에 발탁! 주전으로 활약하며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유로 2016에는 부상으로 낙마! 2018 러시아 월드컵에는 이탈리아가 본선 진출조차 실패! 국대로서 메이저 대회를 누빌 기회가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던 이 한이 유로 2020을 통해 모두 분출된 것일까요? 팀의 핵심 전력이었기 때문에 조별리그 1, 2차전에 부상 결장이 유력했음에도 발탁된 베라티는 조별리그 3차전부터는 주전으로 복귀! 그야말로 월클의 면모를 뽐내기 시작합니다. 베라티의 복귀와 함께 이탈리아는 조별리그를 통과! 토너먼트에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스페인, 잉글랜드까지 순차적으로 잡으며 우승까지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는 마치 월클이 된 베라티의 쇼케이스였고 자신의 첫 메이저 대회 타이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메이저 대회인 2022 카타르 월드컵 본선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탈리아. 과연
우리는 베라티의 활약을 월드컵 본선에서 볼 수 있을까요? 베라티의 프로필상의 피지컬은 키 165cm, 몸무게 60kg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축구가 신체 사이즈로 하는 종목이 아니라지만 경기 중 가장 많은 볼 경합이 일어나는 전쟁터인 중원 지역에서 베라티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건지, 그리고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일단 베라티의 플레이 스타일은 육각형의 정석, 플레이메이커 그 자체입니다. 주로 3선에 위치하며 왜소한 체격에도 신체 밸런스가 좋아 볼 소유 능력이 대단하고 영리한 탈압박은 거의 전매 특허입니다. 이런 능력에 경기장 전체를 아우르는 시야와 매 경기 후 경이로운 확률을 자랑하는 패스 정확도, 심지어는 개인 돌파가 가능한 드리블까지 갖추고 있어 공격의 시작점이 되곤 하죠. 반대로 준수한 태클 능력을 갖추고 있어 압박과 대인마크 등 수비적인 영향력도 엄청납니다. 결론적으로 파리에서든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서든 베라티의 존재는 팀 중원의 전력 그 자체와 직결됩니다. 이는 두 팀의 매 경기 전마다 베라티의 출전 여부가 승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으로 증명되죠. 자, 결론적으로 전 유럽과 전 세계를 통틀어 봐도 베라티와 같은 포지션에서 현재 베라티보다 분명히 우위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19-20 시즌 진행 중 베라티는 다시 한번 5년 계약을 맺으며 2024년까지 파리와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 파리는 기존의 음바페와 네이마르, 그리고 리오넬 메시까지 최고의 네임밸류를 자랑하는 공격진을 보유하고 있고, 수비진에도 하키미와 라모스, 골키퍼에는 돈나룸마까지 신입생들이 합류하며 역대급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스쿼드는 베라티에게 그 언제보다도 더욱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을 것인데, 오히려 이 스쿼드의 정점은 중원에 존재하는 베라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들의 목표는 지난 시즌 잃었던 리그 챔피언 트로피는 기본이고 아마 그토록 염원하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일 텐데요. 지난 16강 1차전 파리와 레알 마드리드전에서 베라티는 크로스, 모드리치, 카세미르라는 레알의 상징과도 같은 중원을 상대로 전혀 꿀리지 않고 오히려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베라티는 파리에서 모든 것을 이루고 진정한 월클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레알전 직전 팀 동료 하키미의 인터뷰, 그리고 레알전 이후 네이마르의 인터뷰 내용을 전달드리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메시, 네이마르, 음바페 같은 선수들도 물론 놀라웠지만 직접 보고 경악한 선수가 있다. 바로 베라티다. 그가 공을 잡으면 빼앗을 수 없고 압박을 받을 때도 매우 침착하다. 다른 선수들도 정말 대단하지만 베라티가 정말 압도적이었다. 베라티가 훌륭한 선수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뛰어난 선수인지는 몰랐다. 베라티는 천재다. 사비, 이니에스타처럼 내가 함께 뛰어본 선수 중 최고의 미드필더다. 지금까지 터치비였습니다.